이 글은 내가 약 2달 전 다뤘던 홈쇼핑 연계 편성에 대해 말하는 댓글이다. 더 정확히는 내가 영상에서 지적했던 장영란님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연계 편성은 다들 하는 거라며 새삼스럽다는 댓글들도 눈에 띈다. 나는 이전 영상에서 연계 편성 그 자체보단 이 연계 편성으로 얽힌 이익관계 집단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MBC조차 협찬 제품의 광고 효과를 위해 시청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속이고 있었는지 수백 개의 방송 하나하나로 확인했고, 그 구체적인 기만 사례인 재탕 출연자를 찾아 공개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은 138화 중 48화, 약 34.8%의 방송에서, MBC 솔록이라는 프로그램은 81화 중 56화, 약 69%의 방송에서 재탕 출연자를 이용한 시청자 기만 연출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방송인 장영란님의 브랜드인 영란유를 발견했고, 이 사례를 시청자를 속인 구체적인 케이스로 다뤘던 거다. 그래서 내 영상 이후 장영란님의 입장문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게 된 건데, 장영란님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말과 함께 연출과 섭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본인 회사의 제품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거다. 물론 이렇게 마무리됐다면 좋았겠지만, 나는 이 입장문에 달린 댓글들도 보게 되었다. 업계의 관행으로 억울할 법도 하다는 댓글, 또 유명인이라 희생당했다는 댓글도 보인다. 재밌는 건 이 댓글의 작성자들이 장영란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댓글을 보면 정말 내가 장영란님을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 그리고 새롭게 확인한 내용까지 같이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장영란님이 그저 억울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장영란님 입장문에서 발견한 모순까지 지금부터 풀어봐야겠다. 자, 시작하자. 장영란님의 입장문을 다시 보자. 장영란님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했고 연출과 섭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얼핏 봤을 땐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말과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말, 이 두 문장은 서로 부딪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 장영란님 측이 방송국에 정말 협찬만 했을 뿐이고 시청자를 기만하는 모든 연출은 방송국이 알아서 다 한 거라면, 그렇다면 장영란님 회사는 애초에 방송의 규정과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다.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규정 준수를 할 수 있을까? 이건 마치 운전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 연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관여하지 못했다면 연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다. 그럼 장영란님은 왜 이런 입장문을 썼을까? 장영란님은 협찬 방송 연출에 정말 관여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나는 장영란님이 협찬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서와 대본, 그리고 장영란님 측이 방송사에 보낸 피드백 자료까지 확보했다. 이 문서들을 보면 장영란님 측이 대본과 연출에 여러 차례 수정 요청을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요청은 실제 방송에도 일부 반영되었다는 것 또한 확인했다. 그러니까 장영란님이 입장문에서 연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2024년 12월 29일, 이날은 TVN 슈퍼푸드의 힘 155회가 방영된 날이다. 그리고 이 방송에는 당독소 관리로 23kg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출연자가 나왔다. 그리고 다이어트 비결 중 하나가 파비플로라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 홈쇼핑에서 장영란님의 파비플로라가 판매되고 있었다는 거다. 우연일까? 방송에 노출된 파비플로라 제품 패키지와 장영란님 회사 제품을 비교해보면 분명 같은 제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날 방송은 장영란님 회사에서 협찬한 방송이 맞다는 거다. 그런데 파비플로라가 다이어트 비결 중 하나라며 소개한 이 출연자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다. 이 방송으로부터 약 1년 전 TV조선 알콩달콩이라는 다른 방송에서도 다이어트 성공 사연자로 출연했었다는 건데, 황당하게도 이때는 파비플로라가 아니라 비에날 17이라는 다른 제품을 소개했다는 거다. 그리고 또 이날로부터 수개월 전 또 다른 방송에선 로즈힙이라는 또 다른 제품이 다이어트 비결 중 하나라며 소개했다. 그러니까 장영란님이 협찬한 방송에서 파비플로라가 다이어트 비결 중 하나인 듯 소개한 이 출연자의 말은 거짓이라는 거다. 물론 장영란님 측이 이런 출연자의 과거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탕 출연자의 거짓 연출 문제에 장영란님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출연자를 이용한 기만적인 연출을 장영란님이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TVN 슈퍼푸드인 155회 방영 날짜는 2024년 12월 29일이다. 그리고 이보다 몇 주 앞선 2024년 12월 11일쯤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출연자의 촬영 날로 확인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장영란님이 협찬한 제품인 파비플로라의 출시 날짜가 2024년 12월 25일쯤이라는 거다. 다시 말해 촬영 당시에는 장영란님의 파비플로라가 아직 출시조차
조차 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다. 그러니까 장영란님은 이 출연자가 자신의 제품을 먹고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kg을 뺀 다이어트 비결 중 하나가 파비플로라인 것처럼 거짓 연출한 방송은 그대로 방영됐고, 이날 같은 시간에 연계 편성됐던 장영란님이 직접 출연한 홈쇼핑은 매진을 기록했다. 나는 장영란님 측에 연락해 이런 거짓 연출의 문제점을 느끼진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였다. 나는 방송 연출 관여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자 기획 초안을 검수하는 절차일 뿐 반영을 전제로 한 지시나 제작 전반에 대한 연출 개입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보면 당독소를 강조해달라는 요청, 특정 질병을 강조해달라는 요청 등 그저 통상적인 검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나 요청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 그리곤 이후 모든 연계 방송을 취소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는 답도 왔다. 실제로 내 영상 이후인 최근 4월, 5월 2달 동안 장영란님의 홈쇼핑 연계 편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MBC 썰록과 KBS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 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들에게 다시 여러 차례 연락도 해봤지만 지금까지도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간접적으로나마 몇몇 기사를 통해 이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요. MBC는 중복 출연자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KBS의 공식적인 사과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KBS와 MBC 모두 중복 출연자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타 방송사 출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는데요. 타 방송사 출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이 중복 출연이 확인만 됐더라면 섭외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건 KBS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의 출연자 모집 글입니다. 특정 질병의 극복 사례자를 찾는다는 전형적인 섭외 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눈에 띕니다. 최근 3개월 타 방송 제한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이전 다른 방송에 출연했던 중복 출연자라도 3개월만 지났다면 섭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타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을 아예 제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버젓이 중복 출연자 출연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타 방송사 출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 영상이 올라간 3월 24일 이후에도 방송에선 여전히 여러 중복 출연자가 발견됐고,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결국 현재 KBS 굿모닝 대한민국은 일반인 사연자가 나오는 포맷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나름 큰 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KBS는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연자 포맷을 없앴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공포심을 이용하고 협찬 제품에 허위, 과대 광고 효과를 주는 잘못된 연출 방식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MBC 썰록은 최근 5월까지도 중복 출연자를 출연시키면서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가 뭔데 방송국 진정성을 평가하고 방송 내용에 간섭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말입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방송법 3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방송심의 규정 14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정보를 빙자한 협찬 방송들은 법으로도 분명히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를 기만하는 수많은 방송이 지금 이 시각에도 방송 심의를 통과해 송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젠 원래 그런 것, 다들 하는 것, 업계의 관행쯤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만 있기 어려워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절박함을 이용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방송사들과 업체들의 뻔뻔한 행태들을 계속 찾아 알리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사망요였습니다.